한 돌판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2m 아래에 200만 파운드의 보물이 묻혀 있다. 그 돌판이 발견된 곳은 캐나다 오크섬. 2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누구도 그 바닥에 닿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동쪽 끝 노바스코샤주에 작은 무인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본토에서 200m 떨어진 그 섬의 면적은 0.57 평방킬로미터에 불과했습니다. 헬리팩스 남서쪽 메이온만에 떠있는 360개의 작은 섬들 중 하나, 그 평범한 섬의 이름은 오크섬이었습니다. 참나무가 가득한,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1795년 여름이었습니다. 인근 마을에 살던 16살 소년, 데니얼 맥기니스가 농지를 찾아 이 섬에 들어왔습니다. 섬 동쪽 숲을 걷던 소년은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 땅이 둥글게 패여 내려앉아 있는 작은 구덩이를 보았습니다. 맥기니스는 누군가 최근 이 자리를 팠다가 다시 메운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친구 2명, 존 스미스와 앤서니 본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세 소년은 곡괭이를 들었고 마음속엔 해적의 보물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내려간 구덩이에서 진짜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m 깊이에서 납작한 판석이 깔린 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m를 파내려가자 평평한 참나무 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다시 3m를 더 내려가자 두 번째 참나무 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하 9m 지점에서 세 번째 참나무 대가 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 정확히 3m마다 같은 구조를 반복해서 막아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9m 아래에서 세 소년은 더 이상 파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단단한 참나무 대를 제거할 도구도 없었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선 이 섬에 유령이 산다는 미신이 강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발굴을 포기했고 구덩이는 그렇게 30년간 잊혀졌습니다. 1803년 시미언 린즈라는 사업가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투자자들을 모으고 본격적인 발굴팀을 꾸렸습니다. 이제 청년이 된 과거의 세 소년도 다시 합류했습니다. 굴착이 재개되었고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파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곧 모두를 흥분시킨 결정적인 단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하 27m 지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굴팀은 알 수 없는 기호가 새겨진 거대한 돌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았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돌판은 곧 본토로 옮겨져 학자들에게 보내졌고 누구도 알아볼 수 없었던 그 신비한 암호는 의외로 간단한 방식으로 해독되었습니다. 각 기호를 알파벳에 그대로 대응시키자 한 줄의 영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40피트 아래 200만 파운드가 묻혀있다. 12m를 더 파면 200만 파운드의 보물이 묻혀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시대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발굴팀은 한순간에 모두 보물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발굴팀은 곧장 굴착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자 구덩이 바닥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흙 한 양동이를 퍼내면 물 두 양동이를 퍼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30m 지점에서 그들은 작업을 멈추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돌아온 그들 앞에는 물이 가득 차오른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45년이 흐른 1849년, 새로운 발굴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견인하는 굴착기까지 동원한 본격 작업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무언가 단단한 금속 조각이 굴착기 끝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낡은 시계줄로 보이는 작은 파편이었습니다. 보물이 분명히 있다는 처음으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도대체 그 물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발굴팀은 인근 해변을 파헤쳐 보았고 그 답을 마주했습니다. 해변 모래밭 아래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5개의 인공 배수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바닷물은 이 배수로를 따라 150m 떨어진 머니 피트의 바닥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머니 피트 약 27m 지점에는 수압 밸브 같은 장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밸브는 분당 무려 600갤런, 약 2300리터의 바닷물을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끝없이 솟아오르는 한, 어떤 펌프로도 이 구덩이의 바닥에 닿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1861년, 또 다른 발굴팀이 증기 펌프를 가져와 물을 빼내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작업 도중 펌프의 보일러가 폭발했습니다. 그 사고로 한 명의 인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오크섬 보물 사냥의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이후로도 이 섬은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 명씩 천천히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1897년 3월, 메이너드 카이저라는 인부가 갱도 안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발굴팀은 잊을 수 없는 단서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깊은 갱도에서 끌어올린 진흙 속에서 인도 잉크로 쓰인 영문자가 새겨진 작은 양피지 조각이 발견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기록한 흔적이었습니다. 1909년 8월, 발굴팀 명단에 한 사람의 이름이 새로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였습니다. 훗날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27세 청년 변호사였습니다. 보물 발굴 회사에 투자했고 직접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오크섬은 이미 미국 정치인까지 끌어들이는 국제적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 8월 17일, 오크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굴 작업을 이끌던 로버트 레스터리 갱도 안에서 황화수소 가스를 들이마시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러 내려간 그의 아들도, 다시 두 사람을 구하러 내려간 동료 2명도 모두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4명이 함께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로써 오크섬에서 보물을 찾다 죽은 사람은 모두 6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선 오래된 전설 하나가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크섬의 비밀이 풀리려면 7명이 죽어야 한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즉, 단 한 명의 희생자만 더 채워지면 보물의 진실이 드러난다는 뜻이었습니다. 1971년, 댄 블랭켄십이라는 발굴자가 머니피트 옆에 새로운 시추공을 뚫었습니다. 이름은 10X 시추공이었습니다. 그는 이 깊은 구멍 속으로 카메라를 내려보냈고 화면 너머로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장면이 잡혔습니다. 흙탕물 위로 사람의 손목이 떠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가락은 펼쳐져 있었고 손목은 무언가에 절단된 듯 깨끗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200년이 넘는 발굴 역사 속에서 오크섬은 작지만 놀라운 유물들을 토해냈습니다. 1600년대 스페인 주화가 출토됐습니다. 야자수가 자라지 않는 이 섬에서 야자섬유도 나왔습니다. 12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납십자가도 발견됐습니다. 모두 누군가가 이 섬에 분명히 무언가를 묻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무엇을 묻은 것일까? 가장 오래되고 유력한 가설은 해적의 보물입니다. 17세기 카리브해를 휩쓸던 전설적인 해적, 키드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약탈한 금화를 이곳에 숨겼다는 설입니다. 검은 수염 블랙비어드의 보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교한 갱도와 함정은 해적의 수법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부하들도 모르게 보물을 지키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훨씬 더 거대합니다. 14세기, 프랑스 왕에게 박해받은 성정기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성한 유물과 함께 이 섬으로 도망쳐와 묻었다는 설입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직전, 마리 앙투아네트가 자신의 보석을 충신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보석이 신대륙을 거쳐 오크섬에 도착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일부에선 약속의 궤, 즉 성궤까지 거론합니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의 답은 단순합니다. 머니피트는 그저 자연이 만든 거대한 싱크홀이라는 것입니다. 오크섬의 기반함은 물에 잘 녹는 석회암과 석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수가 안반을 녹이며 동공을 만들고 그 위 지반이 무너지면 깊은 수직 구멍이 생깁니다. 참나무층은 붕괴 때 함께 쓸려 들어간 나무들이고 배수로는 자연 대수층이라는 설명입니다. 2006년
미국 미시간 출신의 락이나 형제가 이 섬의 지분 절반을 사들였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잡지에서 오크섬 기사를 보고 자란 형제였습니다. 2014년 1월부터 그들의 발굴 작업은 미국 케이블 채널에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오크섬의 저주. 시리즈는 현재 시즌 10을 넘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3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그 구덩이의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정말 보물을 묻은 것인지, 아니면 자연이 만들어둔 함정에 인간의 욕망이 빠져든 것인지.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섬은 아직 7번째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정보를 훔치러 가보겠습니다.